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자, 오늘도 일단 세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이분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 전 미래통합당인가요? 전 국민의힘인가요? 자, 일단 세 분 먼저 모시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앞선 스케줄 마치고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라디오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소리가 조금 먹먹한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이 되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를 쓴 채로 지금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저희가 칸막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곳 스튜디오가 좀 협소한 관계로 걱정스럽다. 마스크 쓰고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모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소리가 조금 이제 좀 먹먹할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떻게 불러드려요? 뭐 당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 영원한 아이덴티티 하나 가져야 되는데 박근혜 퀴즈 할까 그냥. 스스로 왜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이름 바꿔도 좀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왜냐면 맨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미통당 그러거든요. 네. 또 방송에 나와서는 통합당 얘기해야 되잖아요. 맨날 헷갈린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약칭이 없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하나 했는데 그냥 국민의힘이래요. 국민의힘이래.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일단은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할 때 당시는 또 미래통합당이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요즘 그 최민희 전 의원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후신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거 좀 이상하지 그래도. 이상하긴 이상하죠 뭐. 그럼 전 미래통합당 그냥 전 최고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전 최고위원. 자, 어쨌든 이준석 전 최고와 함께 이렇게 제가 네 개 당에서 최고위원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걸려도 돼요. 최고위원 수집 중. 그렇죠. 예. 정의당만 하면 돼 이제. 자, 일단은 사실 이렇게 좀 반갑게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인사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도 사실 뭐 좋은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참 심란한 또 한 주였는데요. 또 태풍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태풍이 또 하나가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얼음 위를 걷듯이 하루하루 조심조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키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전광훈 목사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자마자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해라. 뭐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한 달 주겠다. 이 한 달은 무슨 한 달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뭐 보석도 취소될 염려라기보다는 거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달 동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근데 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계속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자기는 뭐 어떻게든 순교하겠다, 아니면 뭐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아니면 뭐 종북 좌파 주사파들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 맨날 해온 얘기예요. 전국 알려져서 안 그렇지 뭐 원래 해오던 얘기 그냥 계속 하는 거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저기 신 변호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 보석으로 현재 풀려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검찰에서는 그 보석 취소 신청을 했죠. 해달라고, 심리를 빨리 해달라. 네네. 보석 취소에 대한 심리를 빨리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보석 취소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 지금 벌써 그 보석 취소 사유는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보석을 허가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제는 보석 그 조건이 사실은 따져보면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요. 예배도 하지 말고. 그렇죠.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요. 이거 요모조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사실은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데, 그 보석 돼서 나오자마자 전국을 순회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은 빠르게 지금 보석 취소를 왜 빨리 안 했느냐가 오히려 문제라고 보는데, 확진자가 되면서 보석 취소 청구를 검찰이 그 8월 15일 전후에서 했는데 확진자가 되면서 미뤄졌죠. 심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빨리 그 보석 취소해서 격리하고 그다음에 형집행정지 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있으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에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거고, 그 통신이나 서신 교환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프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빨리 구속 다시 하고 보석 취소하고 다시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보석 취소하는 게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검찰에서 청구했고요. 원래 검찰이 청구 안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직권이라는 얘기는 그냥 판사가 보기에 안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청구를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서면 심리를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출석을 할 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런 심리에 반드시 또 심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딱 봐서 보석 조건에 안 맞네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예.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지 저도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당시 집회 이제 버스 동원된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돈을 받고 참석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준석 전 최고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거리두기를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리두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달고 사는 거죠 이런 거야 뭐.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 뭐 만성적인 거고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예전에 보면 뭐 종북 세력과 결탁했느냐 저희야 공격하지만 뭐 끊고 싶어도 못 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결탁한 분도 있을 테고 내부적으로 과거에 뭐 저렇게 또 좀 몰고 뭐 들어가는 물귀신 통일운동 했다고 작자 하지만은 있고 사실 그 중에서 경계선이 모호한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뭐 사실 과거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봐야 될 거는 정당의 의사 결정이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휘둘리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황교안 지도부랑 다르게 김종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진행에 의사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절연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 밀접 접촉자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이전에 황교안 지도부 때. 그럼 밀접 접촉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으면 그 검진도 받아야 되고요. 자가격리. 예, 자가격리를 좀 한동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긋기가 적절한 자가격리 수준까지 됐는지는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표 선 끝나고 6개월째 격리 중이세요. 아직 아니, 조직이 근데 뭐 황교안 전 대표를 완전히 저기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모시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완전히 뭐 이번에 보니까 아마 당무 감사를 해도 그러니까 지금 아마 종로 당협위원장으로는 안 돼 있어요. 황교안. 예, 그냥 조직위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우는 당협위원장을 해주는데 저는 황교안 전 대표를 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하. 예. 좋습니다. 뭐 일단은 빨리 좀 이 사태가 나아지기 위해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정부가 참 수도권에서 연장을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다 정말 보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건 좀 방역 수칙은 좀 잘 좀 지키시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MBC 오는데도 그 엘리베이터 앞에 행정 명령 마스크 착용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조심하는데 전광훈 씨 등등 이렇게 제대로 전광훈 씨라고 하면은 모욕을 준 거라고 지금 장현재 변호사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고소를 하시든가. 전광훈 씨라고 하면 모욕이래요. 네, 그냥 정광훈 그러죠 뭐. 사실. 씨는 사실 아나운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존칭입니다. 네. 존칭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전 스케줄을 마치시고 지금 오셨어요.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전국 순회 공연 요즘 그런 거 하면 안 돼. 2.5 온라인 순회 공연을 마치고 한 4번째 하는 거 아니야 벌써? 2.5 아니에요. 저 그런 5번째인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마치고 딱 오시자마자 저희가 녹화를 시작했는데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더라고요. 뒤에 제가.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저희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잘 나가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야 되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야 되냐 여쭤봤는데. 영원한 정체성 박근혜 퀴즈로 불러주세요. 새 당명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죠. 야 이렇게 우리 프로는 이래서 좋아.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왜냐면은 저는 예전에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저희 차릴 때
보수당이라는 이름 계속 하자고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예, 예. 뭐냐 뭐 저는 정치 오래 할 건데 그냥 당 이름 하나 갖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했던 건데 국민의힘은 확실히 좀 언젠가 또 한번 바뀔 것 같은 느낌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뭐. 보수의 색깔이라든지 정체성이 너무 드러나지 않고. 아니 좀 보수 정체성 드러내는 것도 바라지 않고 좀 영속 가능한 이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뭐 그냥 공화당 하든지 했는데 우리 공화당 있고 이러니까 좀 골치 아픈데 저는 공화당 정도의 느낌이 드는 당명 아니면 보수당 정도의 느낌이 드는 당명. 근데 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 진보 일단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유럽에서 유럽 정치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학하시면서 유럽 정치에 영감을 많이 얻으셨기 때문에 이런 당들이 보면 프랑스나 독일에 하나씩 있어요. 이름 보면은 뭐 전진하는 프랑스도 있지만은 뭐 프랑스에 반대한다 뭐 이런 정당도 있고 무슨 뭐 이런 당 이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유럽식 정당 이름들 특히 대중주의 정당 이름들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뭐 새로운 시도로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당 이름이 당 이름이 그러니까 당 이름이 그래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마음에 드세요? 그냥 뭐 관심 없어. 피플 파워 파티. 예. 맞나? 예. PPP. 파워래. 3P예요? 네. PPP. 네, 3P인데. 예. 사실 일단은 김태현 변호사님은 원래 그냥 이전부터 우리 방송에서 그냥 시원하게 보수당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사실 하셨었잖아요. 나도 한 표.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90년대 히트 쳤던 영화 넘버 3 보시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 최민식 씨가 검사나 나오는데 그 막 최민식 씨 막 와일드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냐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제일 싫다는 거예요. 죄가 무슨 죄야? 죄 지은 놈이 나쁜 놈이지 이거거든요. 보수가 죄입니까? 그렇죠. 보수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보수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보수의 길을 못 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홍길동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보수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저는 저는 진보입니다 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뭘 해도 보수는 보수예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뭐 중도 보수 좋고 개혁 보수 좋고 합리적 보수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이나 땅을 딛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두려워하면 청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보수 정당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진보 정당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당을 하겠습니다. 알아줍니까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보수 정당인지 다 알고 있지. 그러니 저는 사실은 이름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이름은 사실 저는 좀 불만이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바꿀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바꿀 것 같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바꿀 거예요. 그때는 또 야권의 중도 보수 진영 통합도 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나가는 PPP, 3P 정당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꿀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그럴 권한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정당인 이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 승리했다. 그리고 나면 저는 진짜 뭐 새로운 보수당, 함께 보수당. 뉴 보수당 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낫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개혁이 아직 있으니 보수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못 쓰는 것까지는 제가 아주 선에서 이해를 해줄게요. 하지만 다음에 대선을 한번 이겨서 정권을 되찾아오면 그때는 정말 영속된 이름 하나 가져가야 된다. 민주당이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민주는 계속 있는 거.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되든 총선이 어떻게 되든 그냥 당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 좀 바꾸고 뭐 어쩌고 하지 말고 문패 바꾸나는 걸로. 이게 사실은 뭐 이름만 자꾸 바꾼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어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뭐 민주당도 뭐 새정치 뭐 국민회의 뭐 이런 적도 있고 이제 민주당 안 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가 뭔가? 보통 보수라 그러면 이제 현재를 지키는 거거든요. 유럽 같으면은 뭐 세금을 좀 감세하고 복지 정책 줄이고 민영화하고 이런 거 이제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런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잡을 건가, 특히 남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게 굉장히 큰 구진이 돼서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와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어찌 보면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제 진보 정당의 이슈거든요. 그렇죠. 보수 정당의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거나 이러냐?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주당도 진보 정당은 아니에요. 약간 중도 우파라 보는데 저도. 근데 저도 사실은 정당 이름에 본인의 가치를 넣는 게 제일 맞거든요. 그리고 당이라는 이름을 넣는 게 맞고, 그러니까 네. 공화든 보수든 뭔가 이념 지향성을 넣는 거 맞지. 국민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제 중도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모르지만 정당 이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든 이제 보수 정당이 뭘 지향해야 되는가를 저는 아마 찾는 과정이다.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할 거냐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국민자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철수 대표를 엄대 둔 거냐를 놓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의 연대를 질문하자 왜 자꾸 묻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는 사실은 쎄한 관계잖아요. 예전에 청춘 콘서트는 같이 했으나 그 이후에 그 민주당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다 말 안 듣고 서로 의견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분이고 물론 안철수 대표와 함께했던 소위 어르신들은 좋게 헤어진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사실은. 어르신만 얘기 젊은이도 그래요.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명이 나왔을 때 국민의당 반응이 너무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선관위에서 귀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당명이 한 글자 틀린 당은 네. 그 정당 쪽에서 이거 유사 당명이니까 못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지없이 다 못 쓰게 됐어요. 두 글자가 다르면 틀렸단다. 두 글자가 다르면 유사 당명이 아니다라고 했고 귀납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아주 기계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한 글자밖에 안 틀리거든요. 만약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 당명 쓰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관위의 판단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뭐 위성 정당 만들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는 거라서 참 괜찮다. 중도 보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특하다. 빨리 잘 해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다 이야기했거든요. 국민의 당에서.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도 독자 생존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어쨌든 몸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근데 안철수 대표를 원오브댐으로 들어와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라서 뭐 안철수 대표와 장재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끼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데 장재원 의원 정도가 비판하는 걸로 김종인 비대위가 흔들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대선 주자급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새가 모여져야 유승민 의원 어떻게 하신답니까? 전 의원. 그 정도는 돼야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실제로 자기 권한에 좀 금이 가지 않을까. 그 손오공 보면 손오공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녀가지고 슉 날아보니까 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지금 열심히 마라톤 하고 있는데 마라톤 한 바퀴 뛰고 오면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 손바닥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 것인 게 국민자 들어갔다고 국민의당이랑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유아틱한 해석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2012년에 새누리당 당명 정하는 회의에서도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란 당명 대신에 국민당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건 제가 증언할 수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보수자 들어가는 싫고 그분이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에서 국민이라는 게 헌법에 나오니까 그건 해보면 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논리 그대로 적용됐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을 염두에 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해석은 좀 다른 해석이네요. 기존에 나왔던.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기억 2012년에도 그분이 국민당 하자 그랬어요. 새누리당 대신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똑같은 논리를 받고 이번에 이제 저는 제가 지난주에 정치 인사에서 얘기했던가 요즘 근태경이랑 방송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철수 대표의 특징이 이렇게 자기 몸값이 조금 올라올 때 극단적인 이제 요구 사항들을 걸다가 실기해가지고 몸값이 추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난주는 아니고 누차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문제. 사실 득표율이나 이런 거로 봐도 김문수 지사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조건 니네가 접어라라는 모양새가 국민들 비춰졌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올망졸망한 상태면은 둘이 합쳐도 어차피 박원순 시장 못 이긴 상황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정치적 사고라는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인생은 그 뭐 아니면 도다. 에? 경선 붙자고 하자. 대신 내가 통 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경선이든 응하겠다. 당원에 끼든 말든 하고 나는 그 승리에 따라 가지고 이기면 내가 후보 나고 아니면은 상대 후보를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박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없던 지지율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도 지금 이제 제 생각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을 내가 들어갔을 때 접수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나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 있겠느냐 여러 고민이 많은데 안 되다 보면은 밖에서 계속 진중권 교수랑 뭐 대담하는 모양새 하고 그리고 뭐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또 이제 선거 때 국면 되면은 니네가 접어라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엔 이번에는 또 그러면 분명히 생기지 않을 거고 상대가 김종인이다. 예. 그럼 너네가 접어라 하면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오는 거 싫어할 거예요. 일단 뭐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안철수 대표를 데리고 와서 안철수 대표라는 게 뭐 중도 약간 이미지인데 본인이 다 진보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왼쪽으로 와 있어요 안철수보다 지금. 그러니까 좀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중도를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없죠. 그리고 예전에 얘기처럼 같이 했을 때도 그렇게 썩 좋게 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걸 본다 그러면 괜히 데리고 와서 괜히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또 모셔야 되고 이러면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권 후보가 와서 조금 만약에 지지율을 올리고 이러면은 비대위원장 힘이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제가 보기에 아마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안 만들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 뭐 대권 후보 유력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뭐 안 들어오는 게 낫죠. 김태 변호사님.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호, 호불호에서 불호가 있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당의 대표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이제 정무적으로 전략적인 판단해야지. 근데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 제가 당대표라도 지금 당 밖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홍종욱 전 의원을 비토하고 당내 주자를 띄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일단 러브콜을 보낸 상황에서 당 비대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통합으로 안철수 후보가 적당하다고 하면요 게임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지극히 떨어져요. 이건 비단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선을 봐도 그렇거든요.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치열한 경선 과정을 또 하나가 툭 튀어나와야 이제 선거 승리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또 부목도 되고요. 그럼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찌됐건 간에 당내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선 후보 그 지지율도 보면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할 일은 뭐겠어요? 본인이 킹이 되던 킹 메이커가 되던 뭔가를 붐업을 시켜서 후보를 키워내는 작업. 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지금 나가야 될 워딩은 당내 후보가 우선입니다. 당내 후보를 키웁니다. 당 바뀌는 사람 관심 없어요. 이게 선행돼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전략적으로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후보가 우선입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또. 당내에서 찾나?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렇죠, 그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직접 키우는 방식으로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한테 본인이 뜻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당내에서 그럼 뭐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사실 이제 어쨌든 내년 봄에 그 지방선거가 상당히 좀 큰 보궐선거요. 보궐선거죠. 네. 네. 보궐선거가 큰 화두가 됐는데 그 김세현 전 의원이 이제 부산 광역시장 보궐선거에는 나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면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쨌든 그 이런 좀 큰 후보급 인사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김세현 의원은 좀 젊은 층에게도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이제 안 나가시겠다고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상당히 좀 젊은 이미지를 많이 가져가셨었는데 왜 또 그런 판단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부산시장으로 뭐 출마할 의지만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김세현 의원 입장에서도 뭐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1년짜리라는 이제 그런 한계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남에서 이제 기반을 잘 쌓은 정치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언제 한번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데라는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게 뭐 전북의 무진장이었나요 거기?
거기서 국회의원 다선하셔도 아무도 뭐 잘 모르고 개파적으로는 뭐 정세균계라고 크긴 했지만은 인지도가 떨어지다가 이제 종로에서 한번 오세훈 시장 이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총리까지 하시고 이렇게 탄탄대로가 이제 열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는 지점에 있어서 김세현 의원도 아직 본인 나이가 젊긴 하지만은 그 승부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성산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공천관 가지고 있으면 당내에서 유승민 전 대표 서울시장 같은 맥락으로 네. 제가 공천관 가지고 있으면 김세현 전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미는 방안도 생각 한번 해볼 거예요.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고 유승민 전 대표는 이미지 비슷하죠. 그래서 좀 더 어리니까 아무래도 네네. 아직 기회도 창창하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서 쉽게 정치할 수 있는데 서울로 온다라는 그 도전 이거 유권자들 먹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그 생각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 비대위원장이라면 김세현 의원 서울시장 카드설도 한 번에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본인만 네.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건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후보들보다는 오히려 본선 경쟁력 생각하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그래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어. 부산시장 불출마했을 때 이분이 서울시장 나올 서울시장? 생각이나 이런 생각 좀 덜 들어가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당 색깔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습니다. 이거 뭘로 예상하세요? 그거 한번 우리 살짝 짧게 아주 짧게. 네. 일단은 생각 안 일단은 저는 핑크는 피하겠죠 뭐. 저는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핑크? 그대로. 왜냐면 어차피 핑크. 대선 때 또 바꾸는데 자꾸 바꿔 돈 들어요. 원외위원장들 다 당에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다 바꾸고. 맞네. 그거 색깔 바꾸는 거 다 다 돈이네요, 들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차피 보통 같이 하거든요. 당명하고 응. 색깔하고. 네. 로고 만들면서 색깔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네. 있어요. 2012년에 저희 새누리당 할 때도 색을 정하자마자 빨간색 하자마자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제 색보다 문양이에요, 문양. 그러니까 계속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문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활용도가 높은 걸 해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손혜원 의원이 이제 작업했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약간 색동 컬러 같은 거 있잖아요.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같은 네. 느낌의 그게 아이덴티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아이덴티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실제 당 로고가 어떻게 생겼냐보다는 그런 활용이 선거 때나 이럴 때 활용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색깔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민주당이 그 차가운 색 계열로 가고 있으니까 예. 따뜻한 색 계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정의당 노란색. 이걸 차갑고 따뜻한 걸로 그러니까. 하시는군요. 뭐 예. 어디서 아니 또 파란색이 이제 차가운 색이지 뭐야? 차가운 그거를 색, 또 시원한 이제- 색이지 시원한 색. 아니, 굉장히 어쨌든 바다처럼 네. 시원한 이지적인 색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파란색, 정의당은 노란색. 네. 그러면은 빨간색. 그 붉은색 계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라색이든 뭐 핑크색이든 빨간색이든 간에 붉은색 계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안철수 두고 보자. 대표가 민노당색을 먹었으니까 뭐 그거 거긴 보라색. 이- 그러니까 에? 거긴 보라색이잖아. 보라색. 주황색. 주황색. 민노당 그러니까. 옛날에 주황색, 그러니까 그래서 주황색. 이념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색깔이 있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초록색해요. 사실 빨간색, 파란색 두 당이 한 번씩 바꿨잖아요. 네, 한번 이미 바꿨어요. 옛날에 원래 저쪽이 네. 있었죠. 맞아요. 저쪽이 이미 파란색, 바꿨고. 이쪽이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도 하셨고 여기도. 여기 옛날에 네. 했었죠. 지금 와서 그걸 노란색도 생각해보면 했었고.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이나 이미 얼마나 좋았냐고. 그 이름을 날려먹었으니까 문제지. 자, 당 이름과 관련한 아직도 그분 이름 석자가 떠오르시는군요. 아니 당 이름은 저희가 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그 다음에 온 거예요. 네. 갑시다 빨리.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들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분과 함께 또 오늘도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정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근택, 신장식,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